안녕하세요. 배경화 선임연구위원입니다. 최근 몇 년간 보험 사기와 관련된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보험 사기 행위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보험 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보험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영보험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료 인상을 유발하여 다수의 선량한 보험 계약자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을 통해 사회 안전망으로서 기능해야 하는 보험제도의 존립 기반 자체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나아가 보험금을 노린 살인이나 방화 등 강력범죄를 유발하고 인명 경시 풍조를 조장할 위험이 있으며 선량한 일반 국민들이 허위 입원이나 자동차 고의사고 등의 보험 사기에 가담하여 범죄자로 전락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보험 사기의 폐해를 고려하면 보험 사기의 감축 및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인데 실제로는 보험 사기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보험 사기 현황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에서는 매년 보험 사기 적발 현황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적발된 이후에 실제로 보험 사기죄로 처벌되는 현황이나 통계에 관한 정보는 별도로 발표되거나 관리되고 있지 않은데 이에 본 영상에서는 보험 사기죄에 대한 실제 검찰에서의 처분 현황과 형사법원에서의 선고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보험 사기죄에 대한 검찰 처분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검사는 사건을 수사한 후에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검사의 기소에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정식 재판을 받을 것을 청구하는 공판 청구, 이른바 구공판과 약식 절차에 의해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을 토대로 법원이 피고인에게 처벌을 내릴 수 있는 약식 재판을 청구하는 약식 명령 청구, 이른바 구약식이 있습니다. 검사가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구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상 구약식을 활용하게 됩니다. 한편 검사가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불기소 처분을 내리게 되는데 불기소 처분에는 기소유예, 혐의 없음, 공소권 없음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기소유예 처분은 혐의가 인정되고 증거도 충분해서 기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의 연령이나 범죄의 성질 등 여러 상황을 참작하여 기소를 하지 않기로 할 때 내리는 처분입니다. 그런데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통계에 의하면 보험 사기죄의 경우 일반 사기죄와 비교하더라도 구약식과 기소유예의 비중이 매우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최근 3년간 범죄분석 통계상 범죄자 처분 결과를 보면 보험 사기죄에서는 기소되는 경우 중에서 구약식 절차에 의해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50%를 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 사기죄에서의 30%대 수준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 사기죄의 경우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기소를 하지 않기로 하는 기소유예 처분의 비중이 매우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불기소 처분 중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50에서 80%대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최근 3년간 법원행정처의 사법연감 통계를 토대로 보험 사기죄 및 일반 사기죄에 대한 제1심 형사법원의 선고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제1심 형사재판에서 처리되는 결과 중에서 벌금형과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비중을 보면 일반 사기죄가 10% 미만 수준인 것에 비하여 보험 사기죄는 30에서 40%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사기죄에서는 유기징역의 실형이 선고되는 비중이 60% 정도로 비교적 높은 편인 데에 반하여 보험 사기죄의 경우에는 20% 초반대로 훨씬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먼저 보험 사기죄에 대한 검찰 처분 결과에 의하면 일반 사기죄에 비해 구약식을 통하여 벌금형으로 종결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비중이 높다고 볼 수 있고 제1심 형사법원 선고 결과에 의하면 보험 사기죄의 경우 일반 사기죄와 비교해 보았을 때 벌금형의 비중이 높고 징역형 실형이 선고되는 비중은 매우 낮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보험사기 처벌 현황을 토대로 향후 보험사기 범죄의 예방 및 억제를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입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보험사기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보험사기죄에 대한 관대한 사회적 분위기와 솜방망이 처벌이 보험사기를 부추기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실제로 보험사기죄에 대한 처벌 현황을 살펴보니 일반 사기죄와 비교해보더라도 그 처벌 수준이 낮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개별 사안에서의 범행 수법이나 피해 금액, 피고인의 전과 유무 등의 측면만 놓고 보면 처벌 수준이 낮게 정해질 수 있는 측면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보험 사기죄에 대해서는 개별 행위나 피고인의 정상 자체만 놓고 일반 사기죄와 동일한 잣대와 판단 기준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험 제도를 이용한 사기라는 특수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즉 보험 사기죄의 경우 특정 피해자, 보험회사의 손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량한 다수 보험계약자 집단 전체에 피해를 입힐 수 있고 사회 안전망으로서 기능해야 하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범죄이므로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해서 기본적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이것이 바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입법 취지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보험사기죄에 대한 수사 기준과 양형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고 해당 기준에서 보험사기죄에 대한 엄중 처벌의 원칙을 명시해 놓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보험사기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행정제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 범행으로 적발되더라도 벌금형 위주로 처벌되는 현 상황에서 특히 업무나 직업상의 전문성을 이용해서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나 직업과 관련한 영업정지, 면허 취소 등의 행정제재를 적극적으로 부과하는 것입니다. 본업을 직접 규율하는 법령에 의한 행정제재의 경우 실질적인 불이익과 그로 인한 심리적 경각심 고취 및 범죄 예방 효과가 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보험 모집 종사자나 손해사정사, 의료기관 종사자, 자동차 관리사업 종사자 등이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에 영업정지나 면허 취소 등의 행정제재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해당자들이 보험사기죄로 기소되거나 처벌을 받은 경우에 해당 범죄 사실이 주무관청에 통보되고 사후 관리될 수 있는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외에도 보험사기 조사와 수사를 위한 정보 공유, 보험사기 관련 각종 데이터의 축적 및 사후 관리, 보험사기 관련 대국민 홍보, 교육 등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상세한 내용은 보험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보험사기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보험사기 처벌 현황뿐만 아니라 보험사기 관련 법제, 그리고 판례에 기초한 실제 보험사기 사례들도 함께 소개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개정되어 올해 8월부터 개정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오랜 기간에 걸친 개정 시도 끝에 8년여 만에 법 개정이 성사된 것인데요. 이러한 노력이 빗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입법 취지를 살려 실효성 있게 집행함으로써 보험사기를 최대한 예방하고 감소시킬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고민하고 시도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